안녕하세요. 브리틀 동물병원의 정인수입니다. 네, 마포 굿모닝 동물병원 백결입니다. 예, 다울 동물병원의 백남훈입니다. 피부에. 지금 시간이 밤 11시 35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 병원에서 굉장히 오셨죠? 피곤해 보이죠? 정말 병원인데 아. 지금 집에서 걸어왔더니 지금 땀이 나요. 네, 지금 일을 막 마치고 왔기 때문에 몰골이 좀 그렇긴 한데 다들 피곤합니다 지금. 얼굴에 기름기도 좀. 다른 분들 다 면도도 쉬고 제일 계신 시간인데 지금. 일단은 오늘 촬영하는 곳은 그 마포구의 굿모닝 동물병원이고 여기 계신 그 백결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병원입니다. 제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병원 소개 잠깐 간략하게 한번 해주시죠. 저희 병원은 지금 공동역이랑 대형역 사이에 공동역이 있습니다. 공동이 있고 구체적인 위치를 아주 네. 그런가요? 너무 그런가? 너무 홍보용 아닌가요? 그쪽에 있고 지금 괜찮습니다. 뭐 강아지 고양이 진료는 다 봅니다만 고양이 진료를 좀 중점으로 보고 있는 병원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뭐 협소한 공간이긴 하지만 실하게 준비해서 진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넓게 찍어주실 거예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오시면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인테리어가 되게 아기자기한 것 같아요. 네. 아기자기하고 이제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좀 나요. 액세서리도 고양이들이 좀 많고 뒤에도 고양이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 아니고 딩딩이라고 해요. 고양이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고양이들이 좀 다른 병원에 비해서는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실제로 고양이를 좋아하시죠? 네, 제가 고양이를 좋아한다고 좀 소문이 난 것도 좀 있고 제가 실제로 고양이를 좋아하긴 하고 집에서도 많이 키우시죠? 집에도 지금 3마리 있어요. 그렇죠. 병원에 지금 2마리 있고 생활. 상주하는 강아지 고양이 2마리씩 있습니다. 근데 집에도 좀 3마리가 있고 그래서 고양이들이 아무래도 병원에 2마리, 집에 3마리, 한 5마리 집사라. 그래서 뭐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거의 뭐 고양이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고 다른 일보다는 고양이들부터 챙기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로 시작하시나요? 오늘은 뭐 지난번에 수컷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암컷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렇죠. 네. 암컷 중성화 수술. 자, 그러면은 암컷 중성화 수술 얘기하기 전에 그 구독하시는 분들이 궁금하신 게 중성화 수술을 왜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병원에서 늘상 보호자분들한테 하는 드리는 말씀들인데 왜 해야 되나요? 그게 네. 두 개죠, 두 개. 질병적인 거, 행동학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질병적인 부분하고 약간 이제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같이 지내려면 서로 불편한 게 없어야 되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수컷들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질병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은 이렇게 공존하려는 노력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여자애 같은 경우는 뭐 다 많은 선생님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질병적인 부분을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질병적인 부분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백현 선생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중성화 수술 안 하면 어떤 질병에 걸릴 수 있나요?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이가 뭐 노령견이 됐을 때 이제 전립腺 질환이라든지 이제 관련해서 호르몬 관련해서 이제 피부 질환 같은 것들도 많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에 염증이 생기는 자궁 충농증이라든지 내지는 이제 사람하고 유사한 유방암 같은 그 악성 종양이나 양성 종양을 가지는 유선 종양 같은 질환이 생겨서 노령이 됐을 때 생명에 상당한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성화 수술을 해줘서 예방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더우신가 땀을 땀이다.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암컷 중성화 수술은 언제가 좋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다 이제 다른 원장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첫 생리 전에 하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첫 생리는 보통 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보통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6개월령 이후에 수술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뭐
다른 또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비슷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여아들은 8개월 사이 정도 첫 발정 오기 전, 첫 생리 오기 전. 선생님 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다만 그때 이제 유치를 조금 같이 체크를 해가지고 같이 발치할 수 있으면 발치할 수 한 번에 있으면 같이 하고. 발치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기다려보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어. 뭐 제가 기다린다기보다는 보호자님이 조금 기다려보시고 그렇다가 이제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놓쳐버려갖고 이게 그러면은 왜 첫 생리 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첫 생리 하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은 제가 보호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첫 생리 전에 했을 때 그 이후의 발정이 진행되면서 수술했을 때랑 이제 나이가 먹었을 때 유선종양 예방 확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네, 첫 생리 전에 했을 때 90% 이상. 그 뒤로 이제 확률이 계속 낮아지거든요. 예, 발생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도 동일하게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생리 이제 뭐 이거는 딱 유선 종양에만 어떻게 보면 해당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네. 유선 종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선 그 생리 주기가 돌면 호르몬이 돌면서 유선이 한번 다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부풀었다가 다시 가라앉게 되는데 그게 세포들이 이제 한번 자극이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그래서 추후에 나이 들어가지고 그게 종양세포로 변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고 생리 많이 할수록.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유선종양 환자들 이제 병원에 오는 유선종양 환자들 대부분은 중성화 수술이 안 됐거나 또는 늦게 했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보호자님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많은데 사람은 보통 사람의 폐경이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네, 중년이 그렇죠. 되시면 네. 근데 걔들은 폐경이 없습니다. 걔들은. 그렇죠. 네. 네, 폐경이 없지만 가끔 그러잖아요 보호자분들이 우리가 아직 생리를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생리를 안 한다. 생리를 하는 기전 자체가 동물과 사람이 조금 다른 개념이다. 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이렇게 두꺼워진 증식이 된 작은 벽이 깎아져 내려오면서 생리를 한다라는 개념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발정 사이클의 마지막 그렇죠, 단계, 그렇죠. 마지막 단계죠. 동물 같은 경우는 그 외음부 쪽, 입구 쪽, 그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발달을 하고 질 쪽으로 있는 점막들이 발달을 하고 모세혈관이 발달을 하면서 피가 배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생리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에서 올라오는 피가 아니라 그쪽 부분에서 스물스물 배어 나오는 피라서 그게 약간은 좀 다른 개념의 생리 개념은 그렇게 다르고 그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랬나? 피가 안 난다. 그렇죠. 피가 안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냐 보호자한테. 이런 피가 안 났을 이런 때는.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보이지 그렇죠. 생리 주기는 돌아가더라도 피는 보이지 안 우리가 보였던 겁니다. 혹은 핥아 먹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무혈 발정 그렇죠.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생식기가 부어 있는 거는 거의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네. 생식기가 부어 있는 정도로 이제 보통 생리가 왔다는 거. 이제 생식기가 되면 외음부가 확 붙잖아요. 그렇죠. 외음부는 어디 그 딱 항문 밑에 있는 그 저기 생식기인데 그게 확 부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발정을 못 알아채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발정을 못 알아채시는 경우가 뭐 자꾸 핥는다고 하는데 발정을 못 알아채시는 경우 뭐 지금 죄송합니다. 너무 지금 피곤해가지고 보통 첫 생리가 지나가면 그 다음번 생리는 보통 언제 한 번씩 오죠? 저는 조금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빨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렇죠. 하는 편인데 애들에 따라서는 첫 번째 생리를 한 다음 애는 제일 빨리 재발정이 왔던 애 본 애가 한 달 반. 문제 난소에 문제 있는 애 아닌가요? 혹시? 그런 거는 특별히 없었어요. 중성화 시켜버려야죠. 그러고 나서 중성화를 시켰죠. 그래서 뭐 별다른 이상 한 달 반인가 두 달? 그 사이에 발정이 있었던 친구가 가장 빨리 발정이 왔던 친구고 보면 비교적 보통 좀 작은 친구들 4, 5개월 안에는 발정이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6개월을 거쳐가지고는 아니고 두 번째 생리는 좀 빨리 오는 편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주기에 좀 맞춰가지고 다 일정하진 않아요. 사람도 뭐 그 여성분들 이렇게 그렇죠. 그 개인의 차가 있잖아요. 불규칙한 애도 있고 예, 불규칙한 굉장히 애도 규칙적인 있고, 애도 있고. 예, 그런 분들도 있고.
걔들도 다 레귤러하게 똑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양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고양이 발정은 강아지랑 차이점 일단. 네. 고양이 발정의 고양이 생리의 차이점은 뭔가요? 고양이는 그렇죠. 일단은 생리를 안 하죠. 네. 혈액, 애들이 이렇게 혈액이 나오는 것처럼 고양이들은 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음. 발정해놨는지 어떻게 알아채느냐? 보통 이제 고양이들은 계절 발정을 한다고 해서 광주기, 그러니까 햇빛의 그런 그 낮의 길이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데 보통 이제 봄하고 가을에 이제 보통 발정이 많이 오거든요. 평균 한 3주 간격으로 애들이 발정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즌에 실내 사육하는 애들은 그 광주기 때문에 1년 내내 발정이 오는 애들도 있고 보통 그래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그 보통 보게 되는데 계속 이제 울고 다녀요. 밤에 이제 보호자님들이 잠 못 잔다고 그러세요. 콜링이라를 계속 울고 정말 시끄럽죠. 네, 엄청 시끄럽게 하죠.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굉장히 울고요. 수컷을 이제 찾는 이제 뭐 구애행동 부르는 그런 행동 같은 건데 흉내 한번 꼬리가 없어서 바닥에 누비고 꼬리를 이렇게 옆으로 제끼고 울음소리 엉덩이 한번 울음소리 한번 하시죠. 들려주세요. 울음소리 한번. 울음소리 우리 고양이 이거 너무 정성을 여성분이 해야 되는데 남자라서 다른 건 잘하겠네. 정확히 나는 발정난 애들 보면 엄마 찾는 딸내미를 해요. 몽환하는 평소랑 목소리가 다르죠. 굉장히 다르죠. 일단 그리고 식욕이 좀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어떤 분들 보면은 애들이 뭐 애가 말이 많아지고 방바닥에서 계속 뒹굴고 뭐 밥을 평소보다 좀 안 먹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큰 이유로는 강아지도 마찬가지. 네, 맞아요.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고양이들의 중성화 수술이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호자님이 그 공존이라는 거 있잖아요. 같이 살지를 못해요. 그렇죠. 밤에 너무 잠을 싫어가지고. 못 주무신다고. 맞아. 쾌감 얼굴로 다음날 병원을 데리고 오셔서 중성화 수술을 부탁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맞아요. 네네네. 참다가. 참다. 같이 못 살겠다고. 그렇다면은 일단은 고양이 발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고양이 발정인데 왜 1년 내내? 1년 내내 아니라 봄, 가을. 공간에 있는데 광주의 영향을 받는다. 그것도 그렇고 배란을 설명을 해주셔서 아 배란이요? 왜 그렇게 2, 그렇죠. 3주 만에 배가 오는지를 걔네들 그러니까 배란이 되고 나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황체가 생기고 이제 자궁이 태축이 돼야지 이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는데 그 고양이들은 굉장히 재밌는 게 교미를 해야지만 배란이 되고 그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책에서는 발정이 왔을 때 발정을 멈추게 하려면 생식기에 자극을 줘야 된다. 면봉. 이런 면봉을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상당히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비위생적이라서 그런 행동을 하진 않고요. 예전에는 많이 그냥 중성화 시키면 되는데 현재도 하시는 분들이 있게 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별로. 네, 저도 비위생적이라서 오히려 이제 고양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궁 축농증이라든지 그런 질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맞아요. 보통 그러니까 개들은 노령견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지만 고양이들은 제가 수술해본 바로는 상당히 어린 나이에도 많이 오는 애들이 많아요. 자극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네. 뭔 얘기가 되지? 고양이 발정 주기. 생리와 네. 그래서 그걸 끊으려면은 교미 자극을 해서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애들이 돌아가요. 그 시즌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고양이 애기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기가 딱 그 시기죠. 악갱이 되라. 봄, 가을, 봄, 봄 가을. 딱 그때. 그때지. 그때 되면은 이제 동물병원에 항상 이렇게 4월 이렇게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네. 네. 그래서 예전에도 애기 어떻게 정 먹여야 되느냐 막 이렇게 박스 많이 들고 오시죠. 박스 많이 들고. 그 시기가 가장 그 시기 때 이제 폭우 내리고 그러면 애들 다 쓸려 내려와서 막 구조 많이 오시고. 맞아요. 악갱이 대란이라고 하죠. 네. 암컷 중성화 수술 후에 주의하셔야 될 것들이 뭐가 있죠? 보통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정신 차리고 눈치 보고 있었어. 서로서로 아니 뭐 우리가 대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거 일단은 술부 관리고요. 술부 가까운 그거 이걸 같이 줬잖아요 항상. 네. 우리가 저는 개는 네칼라를 씌우고 고양이는 안 씌우는 편이에요. 고양이 그러면 환묘복 아니면은
밴드를 한 이틀 정도 유지를 밴드. 좀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음. 너무 힘들어하면 1차적으로는 환묘복. 음. 환묘복도 사시지 말라 그래요. 음. 뭐 타이즈 있니? 음. 타이즈 있으면 구멍 두 개 되게 어, 뚫어가지고 그- 입혀줄래요? 상당히 잘 할지 않아요? 글쎄 한 이틀 정도 지나면 저는 어. 잘 안 할 던데. 이틀 정도. 저는 애들이 반반인 것 같아요. 하려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들도 있고. 저희는 일단 무조건 네카라 당하긴 하는데. 저는 옵션으로 일단 드려요. 할트면 식으로. 그렇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네클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고양이한테. 고양이한테는 그렇죠. 고양이는 예민하니까 이게. 그래서 예민한 애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밥 안 먹어버릴까 봐. 이렇게 밥 안 먹고 문 부어서 오고 이런 거 많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술부 관리. 단기적으로는 술부 관리 그리고 음. 중장기적으로는 살이 찔 수 있다는 거. 체중 관리, 그렇죠. 비만도 관리를 좀 하셔야죠. 살이 왜 찌죠? 호르몬 변화 때문에 보통 이제 스쿼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애들이 살이 많이 쪄요. 나오던 호르몬이 이제 안 나오기 때문에 호르몬 변화. 보통 이제 그 성호르몬이라는 것이 나오면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뭐 우리는 이제 30대 중후반 때를 이제 달려가고 있지만 10대 후반 때와 지금과는 이제 그 호르몬의 그 스트레스 그 레벨이 다르지 않나요? 약간? 호르몬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몸의 대사들 그렇죠. 칼로리의 소모들 그런 것들이 달라지죠. 저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습니다. 난 예전 같지 않은데. 오늘 일단 암컷 중성화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저희가 혹시 다들 지금 이제 12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피곤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고 이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뜨린 거 있다면 질문으로 궁금하신 점. 댓글 달아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도 빠뜨리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달아주셔도 됩니다. 싫은데. 네. 상처받을 것 같아. 악성 댓글은 신고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녹화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